안녕하세요. 아빌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작품은 인스타 선공개로 반응이 뜨거웠던 코튼 캔디백입니다. 날개살을 사용하여 만든 귀엽고 작은 가방이에요. 제작 기간은 저희 경우 여유있게 가방 하나 만드는데 2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뜨개 기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날개사 특성상 육안으로 코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왕초보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준비물 안내해 드릴게요. 실은 리네아 플라잉 날개사 두 볼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날개사보다 도톰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방을 만들 때 쉐입이 잘 잡혀서 선택했어요. 항상 다른 종류의 실 사용을 물어봐 주시는데요. 이번 가방의 경우는 꼭 이 실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날개사 수면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코튼 실이나 기타 다른 실들과 합사해서 뜨셔야 쉐입이 잘 잡힐 것 같은데 가성비도 그렇고 합사할 색상의 실을 찾는 것도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방을 한 개 만들고 남은 실의 양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라벨 한 개와 라벨 연결할 실, 자석 단추, 약간의 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코바늘은 8호 5mm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돗바늘은 실 굵기에 맞게 큰 사이즈를 준비해 주시고요. 라벨 달아줄 일반 바늘, 마커링은 최소 15개 이상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스킬 영상으로 도안을 보고 니팅하신다는 전제 아래 설명하기 때문에 영상만으로는 제작이 어려운 점 안내드릴게요. 그럼 니팅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실 가지고 와주시고요. 꼬리실은 약 한 뼘 정도 여유 있게 남겨놓고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자세 잡아주시고요. 시작 사슬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 통과해서 매듭 한번 지어줄게요. 이렇게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사슬코, 기둥코 포함해서 23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코 포함해서 23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사슬코를 쭉 만들어서 23코 만들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23코 모두 떠주었고요. 이때 이 사슬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길이를 쟀을 때 약 14.5cm 정도 나옵니다. 자, 일단 떠줄게요. 기둥코 제외하고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코를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첫 코만 표시를 해줄게요. 첫 코만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어서 계속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짧은뜨기 쭉 하고 와주세요. 일단 짧은뜨기 모두 해줬어요. 기둥코 제외해서 22번의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2단 넘어갈 건데 모든 편물을 뒤집기 전에 이렇게 사슬 하나 기둥코를 올려주고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자, 2단 첫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 마커링으로 표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 여기 사슬코에다가 마커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2단의 첫과 끝은 한 코씩 증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서 한 코를 늘려 줄게요.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들은 이제 각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 전까지 짧은뜨기를 쭉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2단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마커링으로 표시한 게 마지막 코예요.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이 코에다가도 우리 처음에 여기 한 코 증가해 줬었죠? 그래서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총 2번 해줘서 한 코를 늘려줄게요. 짧은뜨기 한 번, 같은 코에 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2번 해서 한 코 늘려줄게요. 그럼 총 2코가 늘어났습니다. 편물 돌려주기 전에 항상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3단을 늘림 없이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첫 코 사슬코에 항상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각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또 쭉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해서 3단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물 돌리기 전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4단은 코늘림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해주고 사슬코에다가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코에다가 다시 한번 찔러 넣어서 한 코를 증가시켜 줄게요.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 한 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중간 부분 마지막 코 전까지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해서 마지막 코 전까지 하고 올게요. 자, 4단 마지막 코입니다.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코늘림 해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한 번 해주고 같은 코에 또 한 번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총 2번 해서 코를 늘려주겠습니다. 편물 돌리기 전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늘림 없이 쭉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9단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앞뒤 패널 총 2장의 패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다 만들고 와주세요. 자, 가방 앞뒤 패널 2장을 모두 떠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떠주고 오셔야 돼요. 이때 사이즈를 재볼게요. 늘린 구간이 끝난 부분에 가로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19.5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길이를 재보면은 약 12.5cm 나옵니다. 자, 이제 꼬리실과 시작실을 편물 뒤쪽에 숨겨줄게요. 꼬리실 먼저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편물을 보시면은 밑에 아랫단,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실 바로 밑에 아랫단에다가 한번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 마지막 사슬코에다가 다시 한번 통과를 시켜서 실을 편물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 실을 편물 아래 방향으로 감춰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감춘 후에 가위로 커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실 부분도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편물 앞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아랫단에다가 통과, 그 다음에 사슬코 부분에다가 실 통과해 주세요. 실 편물 뒤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감춰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편물도 실을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이 감춰진 부분이 가방의 안쪽 면이 될 거예요. 이어서 가방의 옆면 겸 바닥 부분을 떠보도록 할게요. 실 가지고 와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꼬리실 약 한 뼘 정도 남겨놔 주세요. 그 다음에 실 잡고 기초 자세에 잡아준 다음에 매듭 한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실 통과해서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사슬코는 기둥코 포함해서 총 7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코 7코 모두 떠주었고요. 이때의 길이는 약 5cm 나옵니다. 자, 이제 1단부터 9단까지는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1단부터 9단까지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편물 돌려주기 전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요. 이제 10단째에서 처음과 끝에 한 코씩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2번 해주고요. 중간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각 한 코에 한 코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총 2번 해줘서 양쪽 코가 한 코씩 늘어나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서 지금 총 코가 8코가 됐습니다. 다음 단은 늘림 없이 한 단을 쭉 떠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단 떠주고요. 기둥코 하나 올려서 편물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단도 처음과 끝에 한 코씩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두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쭉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총 두 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번 해주면 지금 코가 총 10코가 되었습니다. 이제 늘림 없이 49단까지 한 코에 한 코씩 쭉 짧은뜨기를 해서 편물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49단까지 10코 짧은뜨기 쭉 반복해서 편물 올려주고 와주세요. 저는 49단까지 떴고요. 도안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마커링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방의 사이드 한 면이고요. 이 마커링, 주황 마커링부터 초록 마커링까지는 가방 바닥면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 초록색 마커링부터는 이제 또 반대쪽 가방 옆면을 뜨고 있는 거예요. 50단은 코 줄임이 있는 구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 뒤집어 줄게요. 그 다음에 코 줄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실 걸고 놔주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도 똑같이 실 걸고 놔주세요. 바늘 바디에 세 코가 걸려있을 때 실 걸고 한꺼번에 통과시켜주면 한 코가 줄어드는 겁니다. 중간 부분은 한 코에 한 코씩 또 짧은뜨기 해주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코를 한 코를 더 줄여줄게요. 마지막 두 코 남았을 때 실 걸고 나와서 통과, 마지막 코도 실 걸고 나와서 통과해서 바늘 바디에 총 3코가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통과해서 한 코를 줄여주겠습니다. 기둥코 올려주고 편물 뒤집어서 그 다음 단은 줄임 없이 한 단을 그냥 떠줄게요. 자, 한 단 그냥 다 떠주고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편물 돌려줄게요. 그 다음 단은 줄임 구간입니다. 양쪽 끝에 한 코씩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줄임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3코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통과해서 줄여주고요. 중간 부분은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주고 마지막 2코 남았을 때 여기 짧은뜨기 하듯이 통과해주고 마지막 코도 통과해서 나와준 다음에 3코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통과해서 한 코를 또 줄여줄게요. 자, 이제 줄임 없이 나머지 단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해서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물 다 떠주고 오셨나요? 우리 이 가방 옆면 바닥 패널 뜨면서 코 늘림 하는 방법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 줄임 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스킬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스킬들을 참고하셔서 도안 보시면서 나머지 각 가방의 패널들을 모두 떠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뜨고 꼬리 실들도 정리해서 와주세요. 자, 가방에 각 편물들을 다 떴습니다. 가방 끈 패널 지금 겹쳐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방에 옆면 겸 바닥 패널 한 장 만들어 주시고요. 가방의 앞뒤 패널 총 2장 떠주었고요. 가방의 덮개 부분까지 떠주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가방 끈 패널을 오동통하게 솜을 넣어서 오동통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마커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물을 이어줄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가방 끈 테두리 부분을 돗바느질해서 이어줄 겁니다. 이어줄 실의 길이는 가방 끈 둘레의 약 2.5에서 3배 정도 길이로 여유 있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편물을 겹쳐서 처음과 끝부분 지점에 겹친 부분부터 시작해서 테두리를 따라서 쭉 돗바느질을 해서 편물을 끝까지 이어줄 겁니다. 중간에는 솜을 넣어서 이어줄 거예요. 바느질 할 때 편물이 틀어지지 않게 중간 부분에다가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해 줄게요.
끝에 여기 사슬코 부분에다가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편물과 뒷편물 잘 매칭될 수 있게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때 꼬리실은 약 요 정도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실이 바깥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느질해서 편물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느질을 할 때 너무 힘을 주면서 잡아당기면서 바느질을 하면 편물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힘준 방향 쪽으로 편물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다 라는 느낌으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통과해 준다 라는 느낌으로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 한 면을 바느질해서 이어줬어요. 자, 이제 이쪽 면은 코가 아니라 단으로 구분하면서 바느질 해주셔야 되겠죠? 아래에 한 단 한 단 경계 라인에 따라 맞춰서 돗바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단 아래로 통과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단은 지금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아랫단에다가 또 다시 바늘을 반대쪽 방향으로 통과를 해서 지금 뒤에 편물과 매칭이 되어 있는지 항상 잘 확인하시면서 돗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아랫단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해당 단으로 바늘이 통과될 수 있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편물을 쭉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어서 여기 끝까지 바느질 하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돗바느질을 여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제 편물 살짝 돌려서 이쪽 면도 돗바느질을 해줄게요.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돗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돗바느질을 해주면은 이렇게 편물이 살짝 납작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방 본체에다가 가방 끈 연결할 때 조금 더 수월하고 모양도 잘 잡혀서 이렇게 돗바느질을 해줍니다. 자, 이제 편물 살짝 돌려서 이쪽 면도 바느질 해줄 건데요. 이쪽 면을 솜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바느질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3, 4단 정도는 바느질로 조금 이어주고 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분 잘 해가면서 한 단 한 단 아랫단으로 옮겨주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 정도 바느질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솜을 조금 소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솜을 소량 집어서 여기 창구멍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 끝에도 솜이 잘 갈 수 있도록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 정도 채워주셔서 가방 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도톰해질 때까지 솜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솜을 넣어주면서 편물을 계속 돗바느질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편물 연결해주고 와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끝까지 편물을 이어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 꼬리실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꼬리실에다가 돗바늘 연결해서 아래쪽 부분으로 옮겨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가방 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방 본체 부분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옆 패널과 앞뒤 패널을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돗바늘로 연결해 주기 전에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우선 가방 앞뒤 패널 중 한 패널을 가지고 와주세요. 이 실을 감췄었던 부분이 가방 안쪽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이 가방 옆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 가방 앞 패널에 제일 마지막 사슬코 여기에다가 마커링을 연결해주고 가방 옆면 패널에 여기 첫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링으로 첫 부분을 이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 부분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커링 하나로 여기 사이드면에 여기 마지막 사슬코 이 부분 그리고 가방 앞 패널에 첫 사슬코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면들도 마찬가지로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때 이렇게 겹쳐서 단수가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커링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는 마커링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편물이 밀려지지 않도록 마커링으로 고정을 쭉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을 쭉 하고 왔습니다. 반대쪽 뒷패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커링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쪽 면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임시 고정 해주시면 돼요. 편물 연결할 실은 가방 둘레의 약 2.5배에서 3배 정도 길이로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쪽 부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링 여기 고정해 놨던 거 풀어 주시고요. 지금 바늘을 여기 사이드면에 마지막 코, 이 코를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실을 통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꼬리실은 조금 여유 있게 이 정도 남겨놔 주셔야지 마지막에 실을 감춰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방의 앞 패널에 여기 시작코 여기 사슬코 보이시죠? 첫 사슬코에다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우리 처음에 넣었던 그 사슬코에다가 실을 통과를 시켜서 나와주세요. 그러면 지금 편물이 이렇게 앙 하고 다물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테두리를 따라서 앞뒤로 돗바느질 하면서 편물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가방 끈 부분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밑에 단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단에다가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사이드 부분에다가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편물이 이쁘게 연결이 돼요. 앞 패널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단 여기 단의 경계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실이 이쪽 방향으로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 패널에서 먼저 바늘을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이 다음 단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단 제일 사이드 쪽으로 바늘 통과, 옆 패널도 마찬가지로 통과해서 연결해 줄게요. 자, 실이 또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바로 아랫단 여기 사이드 쪽으로 통과, 가방 앞 패널 쪽으로 또 통과를 시켜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옆면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바느질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바느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가방의 바닥 부분을 또 바느질로 이어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조금 유념해 주실 부분이 가방 앞 패널의 바닥 부분을 이렇게 제일 밑에 이 사슬의 한 가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단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 가닥을 이용해서 통과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옆 패널은 똑같이 통과를 시켜주시고 앞 패널은 이렇게 사슬코에 나머지 한 가닥을 통과를 시켜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이 지금 가방의 앞 패널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이 사슬 한 가닥 통과하고 가방의 바닥 부분 매칭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느질로 통과를 해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쭉
연결해 주시고 옆면은 전에 했었던 방법과 동일하게 끝까지 연결해 주고 올게요. 자, 끝까지 연결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실을 위에 있는 여기 사슬코 방향으로 바느질을 통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 패널의 마지막 사슬코 또 통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 넣었던 여기 사슬코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서 실을 편물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을 가방 안쪽 엣지 라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 한 코 아래쪽 방향으로 실을 통과하면서 꼬리실을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중간 정도 부분까지 내려서 숨겨주겠습니다. 반대쪽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편물 안쪽에다가 한 중간 정도까지 숨겨주시면 되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편물도 이어주고 마무리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앞뒤 패널을 모두 연결해 주어서 가방 본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가방의 덮개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가방 덮개, 이 경계 라인이 가방 본체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경계 라인과 맞닿을 수 있게 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 덮개 끝 지점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야 되고요. 이 양쪽 옆은 모서리 엣지를 기준으로 4코 정도 간격을 두어서 이쯤에다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커링으로 이렇게 살짝 임시 고정으로 표시해 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기준으로 4코 정도 다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다시 가방 덮개를 이렇게 잘 위치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 경계 라인과 여기가 이렇게 맞닿아야 된다고 했어요. 가방 뒷면에 표시해뒀던 마커링을 풀어서 가방 덮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임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실은 연결할 부분 둘레의 약 2.5배에서 3배 정도의 길이로 여유있게 실을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 가방 덮개의 오른쪽 제일 끝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할게요. 가방 뒷패널에서부터 이렇게 실을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꼬리실 여유있게 한 뼘 정도 남겨놔주세요. 이렇게 바늘 통과시켜 주시고요. 가방 덮개의 오른쪽 제일 끝부분 2코 여기에다가 바늘을 통과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첫 지점 바로 옆에 코에다가 바늘을 다시 통과해서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실통과해서 첫 지점을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이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옆에 사이드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단 구분 잘 해 가시면서 가방 뒷패널과 가방 덮개의 같은 한 단 한 단 위로 바느질을 해서 옆면을 이렇게 연결을 쭉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링 전까지 편물 연결해주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마커링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 가방 덮개 그 다음 단 여기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방 뒷패널에 사슬코 통과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잡아당겨서 통과해 주면은 지금 가방 덮개 부분의 옆부분 연결됐어요. 이어서 그 다음 사슬코 통과, 가방 덮개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줬던 코 바로 옆에 다음 코에다가 통과해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도 방금 나왔던 코 바로 옆에 코, 가방 뒷패널도 그 다음 사슬코 이렇게 매칭해서 통과시켜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흐트러지지 않게 라인에 맞춰서 쭉 바느질 해주시고요. 옆에 사이드 부분도 연결해 주시고 아랫부분 네 번째 단 경계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방 덮개 끝부분이 맞닿을 수 있게 밑에 부분은 여기 사슬코 한 가닥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바느질, 여기도 사슬코 한 가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연결해서 편물 안쪽으로 꼬리실까지 감춰서 마무리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가방 덮개 부분 바느질로 다 이어 주었습니다. 편물 뒤집어서 앞면으로 보시면 덮개 이렇게 덮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가방 끈을 연결해 줄 차례예요. 가방 끈은 우리 꼬리실 여기 정리해 줬던 부분이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가방 양쪽 끝 부분이 가방의 옆 패널에서 이렇게 바느질해서 연결해 줄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 끈에 두 단, 한 단, 두 단 정도가 가방 안쪽 여기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서 연결이 될 수 있게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끝에서 한 두 단 정도를 여기 가방 편물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 엣지 부분 라인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이 부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연결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방의 모든 부분을 연결을 해 주었어요. 여기서 단추만 달아주고 라벨 달아주면 정말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이 단추 달아줄 위치는요, 가방 앞패널의 밑에서부터 약 한 8번째 단 경계 라인과 가방 덮개의 끝 지점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석 단추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이 위치에다가 자석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벨을 달아줄 위치는요, 이 가방 덮개의 한 단에서 한 1.5단 정도 위에 그리고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자석 단추와 라벨을 모두 달아주고 왔습니다. 가방 편물에 쉐입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가방 안쪽에다가 지금 실뭉치들을 조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여기 가방 덮개 부분에 끝 지점이 조금 붕 뜨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런 오핀을 이용해서 여기 양쪽 끝 지점에 이렇게 톡 넣어서 형태를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스팀 다리미 있으신 분들은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정해서 가방 뒤집어서 조금 놔두시면 형태가 잘 잡힙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트 여러분, 이것도 저와 함께 떠보시는 거 어떠세요?